예,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예,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주십사는 얘기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네, 이따가 부동산 관련된 구입 피해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 테고요. 주택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 피해 같은 거, 특히 기농기촌 하신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세 가지 중에 예, 이 피해도 좀 있습니다. 특히 요새 그 농림부에서 저희 교육기관이니 지자체 공문들이 참 많이 내려가요. 그 내려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 주택 관련해서랑 이 작물 관련해서 예, 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주택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아니라 네, 우리 그 전원마을 요새 많이들 하죠. 예, 대단히 전원마을 좀 하는데 일부 예, 업자분들 중에서 전원마을을 갖다가 이렇게 택지를 갖다 조성해서 분양을 하는데 거기에 예, 무슨 작물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서 심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다시 소득원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예, 이게 예, 이렇게 그 전원마을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게 되면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나중에 약간 기획부동산 같은 데서 이런 데가 좀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창업자금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거로 예, 진행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육기관에도 그런 분들이 한두 번 오셔서 교육받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요새 최근 그래서 교육기관한테 그런 부분을 갖다 꼭 얘기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우리 창업자금이 예, 누가 받는 거죠? 예, 개인 세대주가 받는 거죠. 근데 이런 데서 하는 거는요, 단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돼가지고 교육도 다 받고 이미 계약까지 다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전원마을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한다, 조성해서 한다 하면은 이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자체 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 지자체에서 관여해서 같이 하는 건지 후원을 하는 건지 그 정도만 확인하셔도 이런 피해는 예,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집 짓는 데들이 좀 영세한 경우가 있어요. 예, 업자분들이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 썩이는 거거나 아니면 돈만 받고 부도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건 다른 거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거는 내가 만약에 농촌에 내려간다, 거기서 집을 짓는다 그렇다면은 주위에 한번 둘러보는 겁니다. 둘러봐서 그 부근에 보면은 잘 지은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슷하게 지은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업자는 대부분 그거는 한 분이 지으신 거예요. 이분이 괜찮고 속을 안 썩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안 알려줄 수 있지만은 한두 번 얼굴 투고 나면은 이분들이 예, 어떤 분을 예, 이분이랑 집을 지었더니 이런 거는 불편하더라. 이런 건 좀 추가했으면 좋겠더라. 이런 설명을 주실 때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을에 들어가면은 또 마을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 한번 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농촌의 지불 방식을 좀 이해해 달라는 얘기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농촌에 가게 되면은 저는 이런 얘기도 좀 합니다. 사실 이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예, 대부분 뭐 다 맞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 마을의 인심을 보려면은 예, 도로를 한번 봐라. 진입로를 봐라. 이런 얘기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 마을의 도로가 예, 아주 좁다면 차 한 대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라면 그 마을은 좀 인심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조금 그래도 그렇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농촌의 웬만한 도로들은 그게 행정에서 대부분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새마을 운동인이 옛날 한창 근대화되고 막 그럴 때 개똥화범 이번에 자네 땅이 좀 들어갔네. 좀 해서 마을에 내놓게 해가지고 마을 이장님이니 마을 어른들이 그런 얘기해서 그렇게 예, 마을 도로로 편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신작로를 낼 때. 또 그 땅을 내놓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예, 거기에 같이 가셔서 자갈도 고르고 뭐 해서 예, 땀 흘리시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도로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막상 농촌에 딱 들어가서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면 우리 뭐부터 해야 되죠? 측량해야 되죠. 측량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야, 이 도로가 이게 알고 봤더니 내 땅이네. 예, 우리 집 안에 들어가 있네. 그럼 뭐부터 해야죠? 울타리 치고 막아야죠.
예, 이러면 바로 왕따 되는 딱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집 케이스예요. 저것도. 네, 저희 집도 처음엔 그랬어요.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이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 대부분이 아직도 명의 이전 안 된 것도 있어요. 예, 도로로 편입 안 된 땅들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마을 사람들이 진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참 사람들이 좋으셨나 봐요. 안 막으셨어요. 예. 만약에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 도로에 예, 그 앞을 딱 막았다면 저희는 계속 날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마을에서 하는 부분들 그런 걸 갖다가 이게 도시의 지불 방식이랑 꼭 다르다는 부분쯤은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좀 이런 얘기도 드립니다. 겸손하라. 하지만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은 되지 말라. 예, 그런 얘기 드립니다. 들어가자마자 마을 이장님이랑 만약에 싸운다. 다툰다. 그러면은 나는 이 마을 전체랑 다 싸운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내가 그 마을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 내가 순서가 돼 있다. 그 상태에서는 뭐 따질 것도 따지고 얘기 들을 것도 건의할 것도 해야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이게 선행되다 보면은 오히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너무 저자세로 굽히고 들어가면요. 저는 계속 저자세인 사람밖에 안 돼요. 돈만 내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계속 돈만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웃을 사돈처럼 좀 대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멘토나 단체. 이게 선도농가도 좋고 기농 선배 모임도 좋습니다. 기농 기촌한 먼저 단체도 좋습니다. 그런 데 가시면은 특히 기농 기촌 먼저 하는 단체는요.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1년, 3년 차 또는 5년 차도 좋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시행착오를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그런 노하우도 물어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은 내가 그분들이 시행착오 겪으면서 갔던 시간을 갖다 우리는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선도 농가 쪽으로도 멘토를 구하고 또 마을 사람이 되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기농협회로만 있다면은 나는 끝까지 기농인으로는 않습니다. 그게 하나의 기농의 섬이 될 수도 있어요. 전원마을이 처음에 들어가면은 그런 건 좋아요. 대부분은 다 기농 기촌하신 분이니까 서로 뜻도 잘 통하고 말도 잘 통할 겁니다. 하지만은 이런 데는 많이들 지금 최근엔 그래도 많이 바뀌었지만 초창기에는요 딱 기농의 섬으로서 자기네들끼리만 어울린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기농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천에서 기농협회 일을 너무 많이 오래 좀 맡다 보니까 이 서천의 기농협회가 사실은 전국의 롤모델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당히 그 자원봉사니 그런 부분에 참 잘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저는 아직도 기농협회 사무국장이란 간둔 지가 지금 3년, 4년째 들어가는데도 아직도 어디 가면은 서기업 사무국장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계속 그런 거로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마을 일에도 좀 참여를 하고 마을에서 함께하는 거라면 좀 적극적인 것도 좋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농기촌 정책 지자체 중에 특히 충남에 관련된 몇 가지만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이 내용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은 이미 하셨을 것 같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건 좀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마다 다 틀려요. 영농 관련돼서 이런 농기계라든지 또는 뭐 종자라든지 농사 관련해서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지자체 가면 이사비를 갖다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 가면은 요새 좀 많은 데가 그 뭐가 있죠?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들이 지원 사업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 큰 돈 아니죠. 서천도 전에 했었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이렇게 개인한테 뭐 이런 주는 것보다 차라리 집들이 사업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집들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가 그래도 마을에 들어가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잖아요. 그 돈은 결국 지역에서 또 쓰는 돈이고요.
예. 거기 뭐 그게 전액 보조도 좋고 내 돈 조금 더 보태서도 좋고 마을회관에 들어가서 예, 마을회관에서 해도 좋고 내가 어디 식당 가서 해도 좋고 우리 집에서 해도 좋고 이렇게 집들이 하다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랑 서로 이제 인사라도 하는 트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래도 예, 농촌은 아직 이런 게 살아 있어요. 공동체 문화가 예, 농촌도 공동체가 많이 붕괴됐지만요 아직도 살아있는 곳이 농촌입니다. 농촌은 무슨 일 있으면 그래도 떡이라도 돌리고 서로 예, 잔치도 하고 대보름 그런 거 다 합니다. 상념하는 곳도 아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역에서 그런 하는 행사니 그런 게 있으면 꼭 참여를 될 수 있으면 꼭 하세요. 예, 한 번, 두 번 안 가면은요 그 다음부터 부르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가주택 수리 보조 사업도 있고 이거는 뭐 농촌 쪽에 기농기촌이랑 상관없이도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또 예, 보령 같은 데는 예, 기촌인들이 텃밭을 갖다 조그맣게 조성하는 또 시설하우스 약 10평이니 20평이니 이렇게 만드는 걸 보조해 주는 사업도 있어요. 예, 이거는 기촌인이 농업인으로서 진입하기 전에 한번 조금씩 예, 해봐라 그런 의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게 다양한 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 요거는 지자체에 어떤 지자체는 있고 어떤 지자체는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들은 대부분 예, 도시민 유치에 기농기촌인 유치에 적극적이고 관심 있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특히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이라고 지자체에서 하는 약 50여 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 예, 그걸 갖다가 예,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에 예, 많이들 해당됩니다. 특히 우리 예, 이런 걸 많이 하는 지자체라면 어느 곳일까요, 그게? 많이 예, 인구 10만이 꿰지려고 하는 예, 시단위 또는 예, 농촌 인구가 계속 줄고 한계마을이 자꾸 발생하는 그런 군단위들 또 예,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아주 어려운 곳들 또 하나는 연천처럼 예, 예, 그런 예, 북쪽에 좀 가까운 데들 그런 데들이 좀 많이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이거는 다 많이들 들으셨죠? 연초에 이거는 예,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예, 대부분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지방 예, 재정 자립도가 아주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 큰 돈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시 등록세 감면되는 게 있고 설계비 감면되는 예, 주택을 신축할 때 설계비를 감면해주는 또는 측량비를 감면해주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예, 내가 집을 다 짓고 나서 예, 시 등록세 다 내고 나서 이거 달라고 그러면 그때 줄까요? 예, 미리 확인을 하셔서 그리고 우리 그 기농기촌인들이 농지 취득을 하게 되면은 예, 뭐가 감면되죠? 예, 시 등록세 50% 감면되는 제도 있죠. 예, 기농한 지 3년 이내 그것도 주소가 먼저 이전된 상태에서요. 예, 그거 꼭 그것도 확인해 보실 필요 있겠고요. 자, 예, 이렇게 예, 도시민유치 지원 사업을 하는 지자체들이 이렇게 있고요. 예, 창업박람회니란 박람회 같은 거 많이 가보시면은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멘토멘티 사업 같은 경우 또 이런 것도 하나 받아보실 필요도 있겠죠. 이 보조 사업이라는 게 이게 그 어떤 분은 뭐 약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지만은 특히 젊은 분들이라든지 내가 어떤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농촌이라는 곳이 참 쉽지는 않은 곳이고 예, 어려우지만은 그래도 젊은 분들한테 특히 내가 예, 한번 창업을 해서 어떻게 해보시겠다는 분한테는 예,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는 곳이 또 농촌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기농기촌인들이세요. 지역에 어느 정도 선도농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기농기촌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도 합니다. 농지은행 같은 경우 많이 이용하셔도 돼요. 예, 농어촌공사 가시면은 농지은행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예, 농지은행에서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대규모 예, 농업하시는 분들한테만 이게 예,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1순위 중에 하나가 기농기촌인이에요. 더 우선순위는 물론 젊은 기농인이지만은 예,
그래서 내가 임대를 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신 분들 또는 나중에 여기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여기도 금리 쌉니다. 1%대인가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농지를 구입할 때 그 중에 한 50%든 70%까지 이렇게 대출 융자해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